2023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 오하이오주 이스트 리버풀의 한 부부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남겨두고 세 자녀의 엄마인 34세 티파니 모리슨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He was acting very odd. He didn't want us downstairs. You know what I mean? And he told us that she was sleeping. And I think it was, I can't remember if it was Tuesday or Wednesday. When I returned home, he was burning garbage. Very often. They don't burn garbage. He told me that this guy she was seeing was 18 years old, under house arrest, and he had sent him some nasty pictures. (33세) 크리스토퍼와 (34세) 티파니는 고등학교 때 만나 평생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들은 14세, 13세, 10세의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족으로 소셜미디어에는 늘 다섯 식구의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전문 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해 에센셜 리즈라는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생활해왔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따로 지냈던 티파니는 결혼 전부터 크리스토퍼의 가족과 더 깊이 엮여 지냈고 특히 시어머니 케이와는 딸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2021년 사업과 육아의 부담으로 지친 두 사람은 크리스토퍼의 부모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022년 크리스토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 케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티파니는 곁에서 그녀를 다독이며 친딸처럼 함께했습니다. 2월 18일 일요일 밤에 케이는 티파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습니다. The last time I seen Tiffany was Sunday night. She came up. I was standing by the Christmas tree. I grabbed her. I kissed her and hugged her and told her I loved her. And she said, I love you too. 그리고 티파니는 부부의 방이 있는 지하로 내려갔고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20일 이른 아침 콜롬비아나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충격적인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를 망설였던 신고자는 크리스토퍼의 오랜 친구 랜디 슬래거였습니다. 그는 케이의 집 뒷마당에 있는 창고에 티파니의 시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랜디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12월 19일 새벽 크리스토퍼가 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랜디가 도착했을 때 케이와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케이는 그를 지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욕실 벽에 난 총알 자국과 피가 닦인 흔적을 보여주며 자신이 티파니를 죽였고 시신을 이미 천에 싸서 카펫에 말아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는 랜디에게 시신을 치우는 일을 돕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 아이들과 어머니까지 죽이겠다고 총으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의 얼굴에서 살기를 느낀 랜디는 결국 새벽 3시경 티파니의 시신을 뒷마당 창고로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수사팀은 티파니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12월 18일 오후 6시 50분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13통의 메시지와 여러 통의 전화가 왔었지만 한 번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총기를 소지한 크리스토퍼를 집안에서 무작정 체포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We got somebody today. Supposedly he killed his wife. She's out back. So we've been working on a search warrant. We just got it. We wanted to get him out of the house because he was going to kill all the kids and stuff. He said he wasn't going to go follow them. So. 그래서 경찰은 랜디에게 크리스토퍼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게 했고 마침내 12월 20일 오후 6시 10분경 교통 단속을 가장해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How you doing, sir? Good, how are you doing? You have your license, registration, proof of insurance with you? You got your firearm on you? Yes, sir. Where's it at? It's on my belt line. It's on your belt line? Yeah. Hey, do me a favor so we're all safe. Just step out for a second. Sure. Keep your hands on your head because I don't want shot or anything. You know what I mean? Go ahead and turn around here. Just hold tight. 랜디의 증언대로 크리스토퍼는 실제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경찰서로 압송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My wife said that my Jeep was stolen, or Who's your wife? Tiffany Morrison. Tiffany Morrison. And were you guys going through a separation or? I guess. 크리스토퍼의 말에 따르면 사실은 부부는 이혼 직전이었고 티파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12월 18일 밤 아내 티파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가려 하자 그는 그녀와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We argued, and she said she was going back up to see her boyfriend, and I said, okay. I said, but you're not taking my vehicles.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끝까지 가겠다고 소리치며 고집을 피웠고 그는 자신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 중에도 둘은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크리스토퍼는 결국 티파니를 자신의 차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She's like, no, I'm taking my keys and I'm leaving. I said, no, listen. I said, okay, I'll tell you what, I'll take you there. She said, you're not driving me to his house. And I said, okay, well then I'll pick a spot. I'll drop you off close. You can figure it out from there. And she says, okay. So we started down a hill. We started into an argument. I kicked her out of my Jeep and that was it. 그 후 그는 절친한 친구 랜디를 만나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기분을 달래려 했지만 곧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추운 날씨 속에 티파니가 차도, 지갑도, 휴대폰도 없이 홀로 남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고 랜디와 함께 차를 몰며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티파니를 함께 찾으러 다닌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했던 랜디가 이미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티파니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마사지숍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시댁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은 점점 잦아졌으며 사이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과 양육,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나누느냐 역시 두 사람 사이에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여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티파니는 펜실베니아의 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18세의 직장 동료 제이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까워진 동료 사이였지만 곧 선을 넘게 되었고 은밀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티파니는 결혼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난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성격의 남편을 잘 알던 그녀는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 두려워했습니다. 몇 번이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제이크는 들키지 않게 만나면 된다며 붙잡았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뒤지다가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추궁했고 이혼을 원한다는 말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갈등과 불화 속에서 티파니는 점점 제이크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와의 관계는 끊어내기 어려운 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이크는 아내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남편과는 이혼하고 나에게 오라며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티파니는 크리스토퍼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고 부부 상담까지 제안했지만 티파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16일 크리스토퍼의 휴대폰으로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제이크로 메시지에는 티파니와 제이크가 함께 찍은 노골적인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격분한 크리스토퍼는 제이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이크는 오히려 일자리를 구해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해라 라며 조롱했습니다. 분노한 크리스토퍼는 곧장 티파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외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아내를 용서하고 함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티파니는 새 아이들을 생각해 제이크와 정리하고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화해하는 듯 보였고 부부관계도 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티파니는 가출해서 5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K가 티파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12월 18일 오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K는 오랜만에 본 며느리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티파니도 사랑한다고 말한 뒤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고 지하에 있는 부부의 방으로 갔습니다. 늦은 밤 크리스토퍼와 티파니는 말다툼을 시작했고 그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티파니는 다시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이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대신 자신이 소파에서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What do you plan on doing tonight? You're not going back to his house. Like, I can't let you do it. Like, I just can't let you do it. I'll make your room comfy here. I said, give us a chance. Give me some time. Let's go to couples counseling and we'll work on it. And if you still want to go, and in the meantime. 하지만 티파니는 이미 헤어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절반으로 나누고 빚과 사업 비용은 여전히 공동으로 부담하자며 이혼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크리스토퍼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음에도 아내가 끝내 이별을 고하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간 아내의 머리에 총을 쏴서 영원히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실에서 그는 형사들에게 아내를 제이크에게 데려다주러 함께 차를 타고 나갔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경찰서에 신문을 받는 동안 다른 수사팀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총알 자국과 탄피, 쓰레기 봉투 그리고 바닥에는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흔적은 살인의 전형적인 증거였지만 시체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창고에서는 결국 랜디가 진술한 대로 티파니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몇 개의 검은 쓰레기 봉투를 투명 방수포 안에 넣고 그 위에 깔개를 말아둔 상태였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안에는 악몽 같은 광경이 들어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톱으로 아내의 시신을 훼손한 뒤 6개의 쓰레기 봉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녀는 랜디가 말한 대로 얼굴에 총상을 입고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 시각 크리스토퍼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두 번째 신문에서 발견한 증거를 그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정신적으로 지쳐 보이는 크리스토퍼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 saw your wife, you said? 크리스토퍼는 계속 거짓말을 했으며 형사는 무엇이 발견되었는지 밝혔습니다. The reason in here we brought you in, we have had people over your house. We know you put new laths on the shed. We know what all happened. So now's the time we need to talk.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So what you're saying is you want to exercise your rights? Yes, sir. 범죄 현장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은 그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들이 랜디에 따르면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살해 위협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며칠간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12월 29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크리스토퍼가 감옥에 있을 때 경찰은 그의 어머니 케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You know, I mean, it's sick. And I gotta still live here, you know what I mean? I get it. I get it. Let us get done what we need to do. Kay, is it all right to call you Kay? Okay. It's very horrible. I mean, I'm sick to my stomach. I want to shut down as soon as possible. No one can... 크리스토퍼가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케이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던 케이에게는 아들의 죄가 결코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Well, no, I don't have nothing to say to them. I mean, you know, he did this in my house, you know what I mean? And, you know, I just don't know where his freaking head was at. But I know it sounds cruel and he's wrong, but I don't even ever want to say anything about what he's done. 케이는 아들을 보호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월 초 그녀는 살인사건의 시간대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티파니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 다음 날부터 크리스토퍼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Was acting very odd. You know. Like after you got home from shopping? Yeah, he was acting a little odd. He didn't want us downstairs.
You know what I mean? And he told us that she was sleeping. 그는 계속 불안해 보였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He was very emotionally upset. You could tell he was really emotionally upset. And I think it was, I can't remember if it was Tuesday or Wednesday, when I returned home, he was burning garbage. Very often. They don't burn garbage very often. Where do you burn garbage at? Right out back. Just paper garbage. 케이는 아들과 며느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She came back home Sunday. She had been gone for at least 5 days. Okay. You know, he told me that this guy she was seeing was 18 years old, under house arrest, and he had sent him some nasty pictures. 케이는 이 사건이 크리스토퍼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티파니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는 과거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워 며느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분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이어졌으며 상대 여성은 부부가 운영하던 마사지숍에서 함께 일하던 케일라라는 직원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결국 티파니의 외도는 일종의 복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티파니의 18세 불륜 상대에게 받은 노골적인 사진들을 아이들에게까지 보내며 엄마와 자녀 사이를 의도적으로 갈라놓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이는 또한 크리스토퍼에게 폭력적인 과거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ay I was never scared of my son because I've always been kind of scared of him. 케이의 증언에 따르면 크리스토퍼는 불과 14살 때 친구들과 함께 개를 묶어놓고 장난감 총으로 쏘며 괴롭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는 또래 아이의 팔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케이는 아들의 분노와 폭력성을 교정하기 위해 재활센터에 보내 치료를 받게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인이 된 크리스토퍼는 티파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단이 불리한 증거를 배제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스스로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You call her a bad mom. How dare you? And then you stand up here today and read of someone who was in love with this person. Is that how you treat people you love? I think the state nailed it. You're a narcissist. It's only about you. 2024년 12월 17일 그는 2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